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서로 맞대결이 정말 불을 뿜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어제는 주로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주술, 신천지 이런 부분을 공격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기획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 문서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대선 유세 메시지 기조, 이런 제목으로 달려있는 건데, 이게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에서 만든 건데, 이재명 후보의 장점 부분을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PR하려고 만들어 놓은 정리문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약점 내지는 마타도, 이것들을 잔뜩 드러나서 홍보 메시지로 삼아라. 이래서 실제 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유능한 후보, 위기 극복 총사령관, 경제 대통령, 이런 문구로 홍보를 해라. 이렇게. 거기까지는 충분히 전략기획본부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무능과 무지로 몰아쳤고요. 이런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술과 신천지가 윤핵관, 특권으로 살아온 후보, 보복 정치를 공언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술과 신천지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마타도어죠. 마타도어라는 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네거티브 대응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윤석열 캠프 실세가 무속인 건진법사라고 한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건진법사가 그 네트워크 본부인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실세가 무속인 건진법사라고 한다. 국힘당의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 거짓말이죠.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마타도어인지 네거티브인지 모르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의혹.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 국민의 힘이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검사 시절 구두에 양말 넣고 양주 부어 그룹 회장들한테 권했답니다. 양말 검사 출신 알코올 중독 대선 후보에게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를 적절하게 섞어서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자, 이런 건데, 글쎄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 경험이 오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충분히 무능과 무지 이런 거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약점을 들춰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에 바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없는 사실 또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마타도어입니다. 이거는 마타도어입니다. 어디 건진법사가 윤석열 캠프의 실세입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의 실세는 권영세 본부장, 이준석 대표,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흔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과거 윤핵관으로 꼽았다던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세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건진법사가 실세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에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 거짓말이죠. 이거는요,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지고 나서 신천지 사람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한다, 지고 나서 핑계댄 겁니다. 근데 그걸 인용해가면서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당 당원들이 이 부분은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20일 전인 기억나실 겁니다. 1월 26일에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께 뵐 면목이 없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곳에서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드디어 네거티브를 안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실탄이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소재가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한 90분 지나서 다시 네거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던 이재명 후보의 말이 시건이 됐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바로 이즈음부터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에서는 네거티브 문건을 만든 것 아니냐. 앞에서는 중단 선언하고 돌아서서는 네거티브 문건 만들고 이게 이재명 후보의 실체냐. 그런 걸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된다. 아니 실제 나왔으니까.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 네거티브는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곳곳에 가서 신천지와 관련한 또는 무속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고요. 어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예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동영상 찍는 거 기획하고 시나리오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실 문을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전화를 하고 그러더니 검찰총장실을 문을 등 열고 들어가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허걱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하고 이만희 씨하고 총재라고 그러나요? 이만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실에서 만났다는 걸 연상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얼마나 유치한 발상입니까? 정말 유치극치다. 그런 걸 준비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고 바로 돌아서서 네거티브 문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와 관련한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당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지시를 했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한테 물어보더니 건진법사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했다. 이거거든요, 요지가. 그래서 제가 당시 그 상황을 찾아봤습니다. 2020년 2월 28일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즉각 강제 수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보건당국, 지자체와 협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아마 이 지시가 나오기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는 날 당일에 대검 관계자를 세종시에 보내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하고 면담을 하도록 합니다. 신천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와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단, 신천지 신도 명단은 우리가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강제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대검에다가 관계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보고가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 그리고서 방역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전에 이미 대구에서 한번 신천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압수수색 이런 거 강제 수사를 했더니 신천지 신도들이 딱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방역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도 대검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보건당국과 협력을 통해서 하라고 했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고 방역에 집중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날 같은 날 오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도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지도부가 방역에 협조 안 하고 명단을 숨긴다는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강제 수사 등의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겠다.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경기도민이고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수사보다는 방역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지 않겠다. 수사보다 방역이 급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리핑에 2월 28일에. 그러니까 적어도 2월 28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검토를 하고 있던 검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거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적어도 신천지에 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면 부작용이 있다. 방역이 급선무다. 하는데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와서 건진법사가 지시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요? 기사를 찾아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0년 2월 28일 오후에 본인이 했던 브리핑 내용이 뭔지. 그런데 기사를 또 찾아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로부터 한 3, 4일 지나서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지시합니다. 또. 아니, 지시하는 게 아니고 촉구합니다. 지시할 입장은 아니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래 변화무쌍하니까 그렇다 쳐도 적어도 2월 28일 오후에 브리핑할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입장이 같았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천지 공격이 마타도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로 이재명 후보가 1월 26일 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지 20일도 안 돼서, 그리고 곧바로 돌아서서 네거티브 문건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금 어제부터 하나씩 집행하고 있다. 이 무슨 표리부동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어차피 네거티브 문건이라는 것은 늘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그 중에 마타도어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 제가 썸네일에 했듯이 이거 대비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대비 문건이 적진에 넘어가서 공개된다. 그거는 이재명 캠프가 드디어 정말 아사리판이 됐구나. 왜? 아마도 패색이 짙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문건 사태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표리부동하다 하는 거는 그거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문건이 통째로 새어나가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 하는 것들은 이 이재명 캠프가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보안 유지도 안 되고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